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이 아이빌리그 명문대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총격범이 이제 도주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뭐 며칠 뒤에 하루 이틀 뒤에 MIT에 이렇게 또 재직을 하고 있는 교수가 한 분이 이렇게 또 사살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보스턴 그 근처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하고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법인이 이렇게 또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브라운 대학교에서의 이 총기 난사 사건이랑 그리고 이제 MIT 대학교의 교수를 사살을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둘 다 이제 동일 인물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용의자는 단 한 명이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용의자, 이 범인은 이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범인을 이렇게 또 잡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뭐 DC 인사이드 같은 그런 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는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랑 이렇게 또 이름이 똑같은데, 존이라고 하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이 레딧의 어느 한 이제 게시판에다가 플로리다 번호판을 단 회색 닛산 렌터카를 조사를 해라 라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이 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목격담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을 하기 2시간 전에 브라운 대학교 이 건물의 화장실에서 용의자랑 마주쳤다. 그러면서 수상함을 이렇게 또 느껴가지고, 그러면서 용의자는 차에 타지를 않고 그 브라운 대학교 주변을 이렇게 또 맴돌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대화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용의자가 이 회색 닛산 차를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 렌터카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레딧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제보로 인해 가지고 이 FBI 뭐 경찰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용의자를 이제 드디어 이렇게 또 잡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용의자의 이름은 클라우디오 마누엘 네베스 발렌테라고 하는 어떤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나중에 이렇게 또 잡았다라고 하면서,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갈 국적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브라운 대학교 물리학과 이 박사 과정을 이렇게 또 재학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다가 중퇴를 한 그런 과거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브라운 대학교 이 물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재학생이었어. 재학생이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했다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면은 뭐 거의 뭐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20년 뒤에 이러한 일을 이렇게 또 벌이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브라운 대학교랑 이제 연관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MIT 교수 있지 않습니까? 누노라고 하는 이 교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교수랑과도 이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용의자랑 그리고 이제 사망한 이 MIT의 교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90년대 후반에 포르투갈에서 같은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었던 지인 사이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포르투갈에서 같은 이 수업을 이렇게 또 받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용의자는 뉴햄프셔에 있는 어떤 이제 보관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를 이렇게 또 빌렸다고 합니다. 창고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자기가 이제 목숨을 이렇게 또 끊었다고 합니다.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행 동기는 이 범인의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모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2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자신이 다녔었던 대학교에 가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왜 했는지 아직은 모르고, 그리고 이제 MIT 교수 1990년대 후반에 같이 이렇게 또 공부를 했었던 이 사람도 사살을 이렇게 또 했는데 동기가 무엇인지는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냥 대강 보더라도 아마도 이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또 하다가 비교가 너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 MIT의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브라운 대학교 그 물리학 박사과정을 이렇게 또 밟다가 자기가 이제 잘렸는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이제 중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꼬였나 보죠. 꼬였다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이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총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쉽게 퍼지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기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진짜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이런 일도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또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이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그 보스턴, 그 로드 아일랜드 그 근처에서 일어났었던 대학가에서 이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또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드디어 앱스테인의 파일이 오늘 중으로 이제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앱스테인 파일스 트랜스퍼런시 액트가 이렇게 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이제 금요일 자정까지 공개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맡고 있는 이제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수십만 건의 이제 문서를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사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메일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수사 기록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가 되는 이 앱스테인 파일 분량은 1차분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수십만 건의 문서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개가 될 그 서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앱스테인이랑 그리고 이제 연루가 된 그런 이제 공인들의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행적이 포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랑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공화당 의원들의 이제 이름들은 다 지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실세에 지금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벌써 다 지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난 11월 달에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 앱스테인 파일 트랜스퍼런시 액트가 이렇게 또 통과가 됐거든요. 한 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하원에서 한 명만 반대를 하고 모두 다 이제 찬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공개가 되면은 이제 검색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만들고 있는 이거는 혹스다, 이거는 이제 조작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앱스테인 파일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꺼렸는데, 그런데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마도 벌써 다 조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들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뭐 하는 거냐, 앱스테인에 관련이던 그 파일들을 우리는 그 공개를 하자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도 막 손가락질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차피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 다 이제 공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 앱스테인 파일을 공개를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펜본드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만약에 이 FDN에 관련이 된 그 문건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부 다 공개를 하지를 않고 이제 검열을 너무나 심하게 한다고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빼거나 뭐 공화당원들 이름을 이렇게 또 너무나 이제 가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탄핵까지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이제 펜본드 장관을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중으로 이렇게 또 나올 텐데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올는지 트럼프 대통령 이름 좀 잔뜩 이렇게 또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그런데 하나도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하원 민주당 측에서는 FDN에 그 공개가 되지 않았었던 그런 사진들 68장을 먼저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공개가 된 사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있었었다고 하고요. 빌 게이츠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노암 촘스키도 있었었다고 하고, 스티븐 배넌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우디 앨런 영화 감독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충격적인 그런 이제 사진은 어떤 이제 소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롤리타 소설 있지 않습니까? 소설의 그 구절들이 롤리타 소설의 구절들이 여성의 몸에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도 있었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FDN이 이 섬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인물들과 굉장히 더럽게 이렇게 놀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FDN 파일들이 이제 공개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뭐 빌 게이츠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사진들도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싹 다 지워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개를 해라라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좀 이제 가장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영주권 있지 않습니까? 이 로터리로 이렇게 또 뽑는 영주권 로또, 이거를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 로터리 이 비자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브라운 대학교의 총기 난사범, 그리고 이제 MIT의 교수 살해 그 용의자가 살해된 채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잡히기는 잡혔는데 48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용의자가 2017년도에 다양성 비자, 로터리라고 하는 DV1이라고 하는 이 비자를 이제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영주권 로또를 이렇게 추첨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영주권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로터리 프로그램 자체가 국가 안전을 위협을 하는 허점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인 장관 역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2017년도 뉴욕 트럭 테러범 역시 이런 이제 로터리 추첨으로 이렇게 또 미국으로 이제 입국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대략 한 5만 명한테 이 로터리 추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양성 비자가 이렇게 또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단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2025년도에만 이 로또에 이제 당첨이 된 그런 사람들이 13만 명이 된다고 하네요. 가족이랑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5만 명한테 이제 발견이 됐지만 그 밑에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또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13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DV 프로그램이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다양성 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이버시티 이제 비자라고 이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이민율이 이제 낮은 그런 이제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추첨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부여를 하는 그런 제도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한국이나 인도나 중국 이민자들이 이제 많은 나라 국가에서는 뭐 제어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프리카나 뭐 유럽,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는 이 제도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이렇게 또 많이 온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한국이나 인도나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우리들은 이제 다양성이 필요하다. 미국은 다이버시티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받으려고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이제 영주권 로또 이제 프로그램인데 요거가 중단이 이렇게 또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민자들이랑 엮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싹 다 없애버립니다. 다 중단을 이렇게 떠버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을 안 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미국은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뭐 범죄가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이민자들을 엮어. 봐라. 이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영주권으로 넘어오거나 이제 이민을 이렇게 또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다 이민자들이랑 이렇게 또 엮어버려가지고. 그런데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거든. 보면은 다 이민자들이야. 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좀 이제 올라가면은 독일계 이민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싹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못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민자들한테 프레임을 이렇게 또 씌워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나쁜 프레임만 이렇게 또 씌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저같이 내추럴라이즈가 된 그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을 시민권을 취소를 하는 디내추럴라이제이션을 지금 확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국 USCIS한테 할당량을 이렇게 또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할당량을 설정을 했다. 쿼터를 이렇게 또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부에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취소 사례를 법무부에 제출을 해라. 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취소 사례를 법무부에 제출을 해라. 이것은 진짜 엄청난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해가지고 8년 동안 지금 8년 동안 제기가 된 시민권 취소 소송은 대략 한 120건밖에 되지가 않는다. 8년 동안 120건인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한 달에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취소 사례를 지금 보고를 해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더 옛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90년대부터 2017년도까지는 평균 1년에 11건 정도의 시민권 취소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1년에 대략 한 11건 정도의 시민권 취소 사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취소를 해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 명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식적인 명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을 한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조사 대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민권 신청을 이렇게 또 했었을 때 범죄 기록이 있거나 과거에 추방 몇 명을 이제 숨긴 그런 사람들, 뭐 사기 같은 거 이렇게 친 사람들을 디내추럴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떨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갱단이나 마약 카르텔들의 이제 연루가 된 그런 사람들, 금융 사기범들, 그리고 이전 행정부, 뭐 바이든 대통령 정부나 그 오바마 행정부, 그때 시민권을 이렇게 또 취득을 이렇게 따면서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시민권을 박탈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법적 절차 같은 것들이나 이제 우려사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시민권을 취소를 이렇게 할 때는 연방 법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입증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명확하고 확실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할당량을 주지 않았습니까? 매달 100건에서 200건 할당량을 이렇게 또 주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시민권을 이제 취소를 이렇게 떨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숫자 채우기식의 할당량이 이게 설정이 된다고 하면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적어서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한 그런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이렇게 또 포함이 돼가지고 시민권 취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이렇게 떨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시민권이 이제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즉시 추방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이 이제 상실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공무원 채용이 되는 게 이제 못 된다고 하고, 가족 초청하는 것들이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시민권이 취소가 된 그런 사유가 좀 이제 중범죄나 그런 뭐 심각한 뭐 사기를 이렇게 또 저질렀다고 하면은 추방 재판을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민자들,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추방을 하는 것도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체자들 중에서도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싹 다 내쫓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숫자 채우기식으로 마구잡이로 이제 잡아다가,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지금 싹 다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한국 사람이면서 미군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훈장을 받으면서 이제 제대를 한 미군 베테랑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셀프 디폴테이션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할당량을 이렇게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권자들, 저같이 이렇게 또 내추럴라이즈가 된 그 시민권자들도 지금 쓸데없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코에 걸면은 코걸이고 귀에 걸면은 귀걸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짓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시민권을 잃을 그럴 공포감에 이렇게 또 사로잡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요런 사람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만을 위한 미국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개짜증 납니다. 이게 미국이 이런 뭐 다양성을 이렇게 또 가지고, 그리고 뭐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이렇게 또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한국 사람들이나 뭐 중국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문대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보면 다 에이시안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싹 다 잡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을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가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면서, 이런 뭐 아시아 사람들, 뭐 인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좀 이제 많이 후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있지 않습니까? 뭐 100만 달러 내면은 골드카드를 주겠다, 미국의 이 영주권을 이렇게 또 주겠다 하는 그 골드카드가, 그린카드가 아니라 그 골드카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진짜로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루폴들이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이제 골드 카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개인 골드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이 선물, 기프트 형식으로 기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골드 카드를 이렇게 또 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를 줘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요.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프트로 줘야 된다. 선물로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15,000달러 상당의 비용이, 수수료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115만 달러를 내야지만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냥 101만 5천 달러네요. 115만 엔. 101만 5천 달러를 내야지만 미국 골드 카드를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영주권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우선 이제 개인 골드 카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기업 골드 카드가 있다. 이 기업 골드 카드는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신청을 해주는 이 영주권 그런 건데, 그런데 이거는 200만 달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더 비싸. 더 비싼데, 그런데 이 카드는 다른 직원한테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붙잡고 있다가 이 사람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이제 더 필요해.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해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하이어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영주권 이 골드 카드를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플래티넘 카드도 있다. 이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플래티넘 이 카드는 500만 달러를 기프트로 기부를 해야 된다. 5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다가 그냥 기부를 해야 된다. 야,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500만 달러를 이제 기부를 이렇게 떤다고 하면은 소득에 대해 가지고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등 그런 이제 옵션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진짜 막 조만장자들이 세금 면제를 위해 가지고 플래티넘 카드를 살 수도 있겠네. 5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제 안 낸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지금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만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100만 달러씩 내면서 이런 골드 카드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들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들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안중에도 없어.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루퍼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다. 이 골드 카드를 이제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허점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은 원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제 충분한 토론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게 미국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된 다음에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의회 승인 없이 시행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EB1이라고 하는 EB1이랑 그리고 EB2라고 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EB1은 특수 능력자한테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EB2는 고학력자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주는 비자 카테고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논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수한 기술의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B1을 허점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는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자들한테 그냥 다 주고 있다는 그냥 부자들한테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100만 달러를 이제 기부를 이렇게 또 하면서 EB1, 뭐 EB2 요거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1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부를 하면서 이제 영주권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EB5라고 하는 투자 이민이 있다고 합니다. EB5 이제 투자 이민은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이렇게 떠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면은 그냥 이제 영주권을 이제 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EB1이나 EB2 그런 비자를 받아야 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들이 100만 달러씩 내고 EB1 비자 가지고 가고 있고 EB2 비자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그런 이제 능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100만 달러 내면은 EB1이나 EB2 그 비자를 가지고 가.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새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판이 굉장히 거세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가별 쿼터 문제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인도나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이 또 엄청나게 이렇게 더 많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많은 그런 이제 출신 국가들에서 골드 카드를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국가별 한도가 있다고 하네요. 네, 7%가 있다고 합니다. 네, 국가별 한도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가 있다.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 뭐 중국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100만 달러 낼게, 나 돈 많으니까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할 때 합법적인 경로로 이 돈을 벌었는지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좀 이제 까다로울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 골드 카드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루퍼를 이렇게 또 이렇게 노려가지고 골드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역시 트럼프 대통령 꼼수의 대마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저 엄청난 명물, 여러 가지 명물을 이렇게 또 주면서 배들을 납포를 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배들을 막 폭발을 시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 봉쇄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미국에서는 이 정당성을 이렇게 또 부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런 이제 정유 시설들이 원래 미국 기업들 것인데,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싹 다 훔쳐갔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원유 탱커들은 다 우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마약들을 이렇게 또 보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고속정들, 이 마약선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 폭발을 할, 그런 공격을 할 이 명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명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러한 명분들을 이렇게 또 내세우면서 베네수엘라를 지금 봉쇄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해상을 다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논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대만 바다를 봉쇄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은 타이완 자체를 중국의 영토로 간주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 이 대만을 봉쇄를 이렇게 또 시키기 위해 가지고, 고립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해상 봉쇄 카드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베네수엘라를 보안상의 이유로 봉쇄를 이렇게 또 했으니까 우리도 대만에 똑같이 할 수가 있다 라고 그 논리를 이렇게 또 펼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모순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중국이 이 타이완 봉쇄를 이렇게 또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전쟁 행위다 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 앞바다를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똑같은 짓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똑같은 그런 명분을 이렇게 또 앞세워 가지고 대만 바다를 다 봉쇄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적 결집력이 약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제 대만이 실제로 중국한테 막 해상 같은 것들이 봉쇄가 되고, 그리고 대만이 진짜로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만에서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정학적인 그런 이제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다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외교적 결집력이 약화가 지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명분으로 중국에서 나올 텐데 그러면은 미국이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다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만약에 중국이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대만이 진짜 봉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 국방부에서 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배들을 공격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태평양, 이 동태평양에서 또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근처에서 두 척의 마약 선반으로 의심이 되는 이거를 또 공격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5명이 또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사령부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마약 테러 조직들이 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마약들을 차단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펜타닐 같은 그런 이제 마약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 큰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마약 카르텔들과 무력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 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이 마약선들을 이제 계속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거든요.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8건 정도의 이 마약선들 이제 폭파가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4명이 넘어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현 정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대만에서 굉장히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만에서 이 무차별 테러 성격이 강한 칼부림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범인은 타오 유안 출신의 27살 남성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창웬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배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 수배가 이렇게 또 떨어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병역 기피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대만도 한국처럼 이 병역에 이렇게 또 임무를 이렇게 또 맡아야 하나 봐요. 그런데 병역 기피를 한 그런 혐의로 대만 정부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었던 수배자 신분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까만색 옷을 입고 까만색 모자를 이렇게 또 착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 있는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제 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역 부근에 있는 길거리에서 난리를 이렇게 또 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된 그 직후에는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늘어가지고 총 3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그리고 6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타이베이 메인역에서 칼부림을 이렇게 또 부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50대 남성이 칼에 이렇게 또 찔렸는데 폐랑 그리고 이 심장을 관통을 하는 치명상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중상역 인근에 있는 무슨 백화점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백화점에서 어떤 남성이 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중상역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30대 남성이 또 사망, 다 남성이네. 50대 남성, 또 어떤 남성, 30대 남성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행 동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27살 장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병역을 이렇게 또 기피를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도망 다니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범인은 경찰의 추격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이제 도망가던 중에 백화점 6층에서 투신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투신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망을 했다. 야, 아주 그냥 개쓰레기 같은 놈이네.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날짜는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인데 그런데 뭐 대만이나 한국은 먼저 이제 해가 이렇게 또 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막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칼을 들고, 그리고 스모크 수류탄 있지 않습니까? 연기 수류탄도 뭐 가져가서 뭐 뿌렸다나, 수류탄도 던지고 칼을, 굉장히 큰 칼을 가지고 막 칼불이 막 부리더라고. 그래서 3명이 진짜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대만의 총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대만에 있는 전국에 있는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의 보안 수준을 최고 단계로 지금 현재 격상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대만에서 갑자기 난리가 나가지고 흉기 난동을 이렇게 또 부려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병역 기피자,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남성들한테 탈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 보고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탈모는 미용의 영역으로 이렇게 또 봤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탈모는 삶의 질이랑 직관이 된 그런 생존의 문제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이렇게 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정성 탈모를 포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은 탈모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탈모 약물에 대해 가지고 건강보험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를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내놔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한정된 재정을 고려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총액 제한이나 횟수 제한을 이렇게 또 둬가지고 보험을 적용을 할 시 약값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탈모약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도 포함을 이렇게 또 하자,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라라고 이제 주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우선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 청년 세대들한테 큰 호응을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탈모로 이제 굉장히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거든요. 저는 뭐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중년이지만 저도 이제 탈모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은 엄청나게 찬성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실질적인 복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보험료를 굉장히 성실히 이렇게 또 내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혜택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험료를 이렇게 또 내면서 진짜 뭐 탈모약이나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청년 세대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탈모로 인한 뭐 자신감 하락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전신 건강도 이제 보호를 이렇게 또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퍼퓰리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을 고갈을 시킬 것이다 라고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에 직결된 그런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미용 성격이 강한 뭐 탈모 치료에 재정을 이렇게 또 쓰는 것은 이거는 아니 된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의 말도 일리가 있긴 있거든요. 청년들은 보험료를 열심히 내는데 우리가 혜택 받는 거는 하나도 없다. 노년층들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보험 재정도 이제 위기에 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탈모약을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2016년도 이제 건강보험 적자 전환을 이제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탈모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탈모약들을 이제 만드는 뭐 제약 회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 오늘도 이렇게 또 상승세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6%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도 0.8%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1.1%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오라클이 오늘 7%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틱톡 미국 자산을 오라클이랑 그리고 실버레이크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기로 합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틱톡을 이제 오라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이제 틱톡이 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클이 오늘 7% 넘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엔비디아도 3% 이상 상승을 이렇게 떠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이 AI 칩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성능이 높은 이 AI 칩도 미국에 있는 승인이 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어제 이어가지고 7% 이상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실적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굉장히 좋게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실질적으로 상회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계속 나와가지고 마이크론 또 이제 7%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S&P 500이나 나스닥이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는 9% 넘게 거의 10%가량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이키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2분기 실적에서 중국 시장의 매출이 17%나 급감을 했다. 라고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거 밖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악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를 많이 내야 돼 가지고 수익이 악화가 돼 가지고 지금 이 나이키의 주식이 거의 10%가량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의 여는 총재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CNBC에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는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CPI 지수가 2.7%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예상치 3.1%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다. 그런데 이거는 테크니컬 이제 팩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치가 적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이 여는 총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뉴욕 여는 총재가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가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통계국에서는 10월 달 데이터를 전혀 수집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CPI 지수가 왜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특히 이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PI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 렌트비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부분에서 10월달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0%로 이 렌트비를 이렇게 또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CPI 지수가 낮게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거는 실제로 이 물가가 안정이 된 것이 아니라 통계적 노이즈일 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데이터를 확인을 할 때까지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놓고 있는 이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왜곡이 된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들을 노리고 일부러 이거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1월 달 미국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0.5%만 이제 증가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1%가 감소를 이렇게 떤 것이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벤토리가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달 말 시장에 나온 주택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43만 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10월 달이랑 이렇게 또 대비를 해가지고 5.9%나 감소를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자산 가치가 충분하고 그리고 급히 이 집을 팔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또 이제 많이 걷어들이기는 걷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주택 인벤토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2개월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시장의 균형점인 6개월분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집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11월 달에 이제 판매가 된 주택 중간 가격 있지 않습니까? 미디언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0만 9천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2%가 상승을 한 것이다. 그리고 11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대 최고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 이제 팔리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가형 주택은 판매가 오히려 8% 급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의 판매는 1.4%가 이렇게 또 증가를 하면서 지금 빈부격차를 극명하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집이 팔리는 데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은 평균 36일로 작년보다 더 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공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집 팔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그런 소리지. 구매자들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의 11월 달 부동산 시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